안녕하십니까? 영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중국이 쳐들어온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의 전쟁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 게임은 대만 해협에서 시작될 것이다.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CSIS가 24번이나 돌려본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결과 블룸버그가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전 세계 경제 증발 시나리오 그리고 CIA 국장이 경고한 2027년이라는 숫자의 의미까지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만 전쟁의 실체와 그것이 대한민국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먼저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지금 대만 위기론이 고조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데이비드슨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 당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은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위협이 명백하다. 이것은 개인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정보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정치적 분수령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역시 2023년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 수뇌부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미 해군 정보고고의 나이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약 400척의 전투함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300척 미만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중국은 이미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7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의 자신감이 정점에 달하는 가장 위험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2023년 전직 장성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 대만 전쟁을 가정한 24차례의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참전한다는 가정하에 중국의 상륙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처참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단 3주 만에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잃고 구축함 20여 척이 격침됩니다. 3,0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합니다. 이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 20년의 희생자 수와 맞먹습니다. 대만군은 구축함 전멸, 사상자 3,500명, 전력의 절반 이상이 파괴됩니다. 중국 역시 상륙군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해군이 괴멸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면 침공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를 경고합니다. 바로 해상봉쇄, 일명 아나콘다 작전입니다. 대만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쏘는 대신 대만 주변 해역을 군사작전 구역으로 선포하고 상선을 검문 검색한다면 전면전의 명분은 피하면서 대만을 천천히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총성 없는 전쟁,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2026년, 2027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의 여파를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대만 전쟁이 다른 전쟁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 TSMC 때문입니다. 전 세계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의 92%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스마트폰, AI, 자율주행차, 심지어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의 두뇌가 모두 이곳에서 나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4년 1월 대만 전쟁 발발 시 세계 경제 피해액을 추산했습니다. 결과는 약 10조 달러 하나 약 1경 3천조 원. 전 세계 GDP의 10%가 순식간에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반도체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은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스닥은 붕괴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급망이 붕괴되면 완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육군대학 학술지에는 부서진 둥지라는 전략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위기에 처하면 TSMC의 공장과 장비를 미국이나 대만 스스로 파괴해야 한다. 중국에게 기술을 넘겨주느니 차라리 없애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인류의 기술 문명은 10년 이상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만 전쟁은 결코 강 건너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길이 막힙니다. 한국 무역의 생명선인 해상 운송로.
원유 수입의 90%, 수출 물동량의 40%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이 바다가 전쟁터가 되어 봉쇄된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름값이 폭등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름 자체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심정지를 의미합니다. 둘째, 안보 공백입니다.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오산과 군산의 미 공군 전력이 최우선으로 차출될 것입니다. CSIS 워게임에서도 주한미군 4개 비행대대의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핵심 전력이 한반도를 비운 그 순간 북한은 무엇을 할까요?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2전선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과 북한이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만 전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머리 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복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무려 4번이나 YES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요나구니 섬은 불과 110km 거리입니다.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는 대만의 위기는 곧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만 전쟁 시 주일 미군 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표적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지만 TSMC발 경제 쇼크는 그들에게도 재앙입니다. 결국 대만 해협에서의 총성은 전 세계를 편가르게 하고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아직 대만 해협에는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7년이라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통일은 타협할 수 없는 중국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그 전날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전략 점검, 그리고 한반도 안보 태세 강화까지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